주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영찬 신부의 고대사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고대사 고조선의 실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사군이 없다라는 그런 그 한사군에 대한 그 역사적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좀 실체를 밝혔고요. 오늘은 주제가 어떤 걸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 배달국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의미를 좀 간추려서 하고 이제 부여로 넘어올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셨던 거 간단하게 간추리고 이렇게 좀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제가 이런 우리 조상의 뿌리를 좀 알기 위해서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아마추어지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사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통분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떨어진다 하는 거 얘기 드리고, 제가 참 통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국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 12황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져 온 건데, 그 배달국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내려왔다는, 예를 들어서 천부경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주 고도의 철학이 담긴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보물인데, 이런 많은 보물들을 고조선과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부여라는 것을 무시하고 없다고 함으로써 오는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죠. 너무나 심하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고 그 보물을 전 인류와 나누는, 자랑스럽게 나누어도 부족한 판에 왜 우리의 보물을 쉬쉬하고 숨기고 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동북아 재단이라든가 지금 역사 강단 사학의 이러한 행태들은 정말 하루빨리 고쳐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개심에서 제가 이걸 한 것인데, 우리의 배달국이나 우리 고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이 천부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옥문화,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배달국과 환국, 여기서 생긴 이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4대 문명이 생긴 겁니다.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황국, 12황국과 배달국이 문명. 그래서 나는 그걸 배달 문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배달 문명에서부터 그 시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무슨 뭐 이집트 문명이다, 황하 문명이다,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생긴 이것들이 마치 또 단독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생겼던 그 높은 문명이 원천으로 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나라도 좀 한 명이라도 좀 더 떠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지금 떠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떠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그래서 나라도 좀 더 떠들자 이래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 어찌됐든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각국의 그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참 많이 왜곡하고 그 왜곡된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좀 올바른 역사, 물론 우리가 그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면서 민족주의나 뭐 국가주의나 이런 걸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있는 그대로 좀 알아두면 좋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고조선의 실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 부여인데 이 부여가 그 존속 기간이 넓게 본다면 한 900년이 되고 좀 이제 좁게 본다면은 한 500년 정도 이어졌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여가 이제 고조선에서 갑자기 왜 부여가 생겼나요? 이 부여는 사실은 그 뿌리가 황국 때부터 올라갑니다. 기원전 8000년 뭐 이럴 때까지 올라가요. 왜냐? 12황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2황국 중에 하나가 이제 12황국이 이제 뭐 비리국, 양원국, 구차한국, 뭐 수미리국, 뭐 선비국, 뭐 구막한국, 뭐 등등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리국이에요. 비리국. 비리가 많았나?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비리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비리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말하는 발음인데 이것이 12황국이 이제 스키타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키타이의 그 연맹 국가 체제하고 겹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학자들이 12황국하고 스키타이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그 많아요. 그걸 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두 개만이라도. 한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려는 이 12황국 중에 10개 부족 국가가 스키타이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 비리국 그러면 스키타이에서는 그 후유, 부유, 불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또 수밀국, 비류 이렇게 불러요. 수미리국도 그 스키타에서는 수메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뭐 양원국 같은 경우는 유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막한국 12황국의 구막한국은 스키타에는 키막이라고 부르고 우루국은 스키타에서 오구즈라고 부르고 12황국의 선비국이라는 것은 스키타에서 히안베이라고 발음하고 있고 구차한국 같은 경우는 쿠밋이라고 부르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유물이라든가 그 외에 이 국가들의 형성이라든가 발음들이 비슷하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대도 비슷해요. 시대도 기원전 7000년까지 이렇게 12황국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럼- 그리고 이 어떤 그 신화, 예.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네.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도 조상을 스키타이라고 보는데 예. 거기에 신화가 이 12황국의 신화하고 비슷해요. 그 부여, 비리 이런 것들이 거기도 다 있어요. 예. 그 불이라 그래, 불이. 불이야트라 그러는데 불이야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바이칼호 옆에 소련, 러시아 안에 예. 바이칼 옆에 지금도 불이야트 자치공화국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불이야트가 뭐냐? 스키타이가 불이야트라고 불렀던 그 불이의 불이. 불이가 부여예요. 네. 그러니까 부여라는 말의 어원은 이미 기원전 7,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부여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부여라는 말의 뜻은 원어는 늑대라는 뜻이 늑대. 늑대. 예. 늑대 토템. 늑대 토템인데 이거는 로마도 늑대 토템이고 그리스도 늑대 토템이고 중앙아시아도 늑대 토템이고 이 늑대 토템이 동서를 아울러서 다 있어요. 스키타이가 가는 곳에는 다 늑대 신앙이에요. 로마도 늑대 토템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부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리국 이렇게 12황국이 있었지만 이제 이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드러나질 않고 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황국에서 이제 배달국으로 이제 넘어와요. 이제 환웅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환인에서 환웅으로 넘어와서 이제 18대 환웅이 이제 환웅국을 이루는데 이 환웅국이 배달국이에요. 이 배달국도 이론이 여러 가지에서 박달이라는 밝음, 우리 이 배달이나 환자도 밝을 환자인데 이 밝음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연년이 흘러내려오는 아주 그 주제어예요. 밝음. 그래서 우리가 밝아야 된다 하는 굉장히 그 철학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배달국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으로 오잖아요. 고조선이 이제 단군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단군을 이렇게 좀 고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말하면 신교 사상, 선교 사상, 선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거고 보물이니까. 근데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이제 부여라는 이런 걸 내려오면서 고조선에서 단군이라는 걸 쓰는데 단군 전에 환웅 시대란 말이에요. 환웅국이 환웅국, 배달국이 이 환웅이라는 것이 좀 역사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웅국을 개국의 시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개국 시원으로 보질 않고 단군 고조선을 시원으로 보잖아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환웅국 우리는 환웅을 우리의 그 건국 조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단군이 우리의 시조는 아니다. 그리고 시조라고 해봐야 또 신화 안에서 시조지. 그만큼 그나마도 실제 했던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신화로 그냥. 근데 그 역사 기록들은 배달국에도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데 마치 현대사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전에 얘기했듯이 오성취각이라는 현상도 배달국 때 있었고 치유천왕이라든가 이런 문헌 자료들은 많아요. 많은데도 예를 들어서 배달국이 1500년이 가는데 18대 환웅이
1600, 1700년을 다스렸다 하니까 이게 조금 좀 현실 역사성이 떨어지는 어떻게 18명이 1500년을 다스리면 한 사람이 100년 이상 그러니까. 다스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성으로 좀 의구심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역사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단군 때 그 말하자면은 22세 그 저기 44대 고조선이 이제 47제로 끝나는데 44대 구물당군이 고조선의 시호를 바꿔요. 대부여라는 걸로 바꿔요. 국호를. 그래서 고조선은 그 4대 그러니까 44대 구물당군에 의해서 고조선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대부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길죠. 부여의 국가. 그 국호를 바꾼 당군 이름이 뭐라고요? 구물당군. 구물. 구물. 44대 구물당군. 구물당군. 그 구물당군이 이제 그 장당경이라는 그 수도를 장당경이라는 데로 옮기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세 번 옮겨요. 저 고조선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죠. 장당경이. 그러면 이제 부여의 시작은 시기적으로는 몇 년도입니까? 이제 기원전 2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바꾸고 뭐 한 거는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바꾼 이유는 정확하게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알아서 그건 뭐 전문가한테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시작이 됐는데 그 헤모스라는 사람이 일종의 역성혁명이죠. 이 역성혁명은 고조선 때도 이제 색부루라는 22대 당군이 그 역성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당군으로 즉위해가지고 하기도 했고 마치 그 고려를 뒤집어 엎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하듯이 그런 게 누차 있었어요. 과거에도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헤모스가 나타났어요. 헤모스가 이제 그 사람은 몇 대인가요? 헤모스가 이제 그 47대로 이제 고열가 당군에 의해서 끝나요. 근데 그때 그 국제 상황이 복잡하고 많은 그 혼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주 그 외침도 많고 막 그 내적으로도 좀 분란이 있고 막 이래서 그냥 이렇게 아주 국력이 아주 약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보통 역성혁명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고 위기 상황이 닥치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섰는데 그 이제 47대 고열가 당군이 이 철학이나 이 덕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 현실이라든가 전쟁 개념에서는 아주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게 나라가 비실비실하니까 고열가 당군 고열가 당군이 이게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고열가 이름들이 다 독특해요. 이 저 색불루 뭐 국물 뭐 이런 다 47대 고열가 당군 때 굉장히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헤모스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이제 대부여를 흡수해서 이거를 북부여로 이름을 이제 바꿨죠. 그게 이제 대략 기원전 230년경. 230년.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여 일대 당군이 되는 거죠. 이때도 그냥 계속 당군이라고 썼어요. 그 전에도 44대가 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렇죠. 대부여로, 대부여. 예, 대부여로 바꿨고, 해모스가 북부여로 바꾸고, 230년에. 북부여로 바꾸고. 북부여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뭐 한 40여 년을 이제 통치를 하다가, 아들, 이제 모술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북부여의 2대 당군으로 그걸 이어받고, 그리고 해모스의 둘째 아들의 고진이라고 있었어요. 고진 둘째 아들이 이제 정권이 없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고진의 아들 때는 문헌이 없어요. 문헌에 없고 이상하게 그 다음 때의 아들의 이름이 고모수가 나와요. 고모수니까 고진의 손자고 해모스의 증손자죠. 그리고 이 고모수하고 하백의 딸이 유아 부인이라고 있어요. 유아 부인이 이 산책을 나왔다가 이 고모수가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디 저 방앗간인지 어디 가가지고 이를 해가지고 저질러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나온 게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그러니까 이 고주몽은 좀 정통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모스 2대가 모수리, 그 다음이 3대가 고해사, 4대가 고우루, 5대가 고두막. 이 고두막이 이제 강력한 북부여를 재건한 왕이죠. 동명왕이라고도 하고. 잠깐만요. 여기 헷갈리는데 고주몽은 그럼 동생의 해모스의 동생이 고진인데 그 고진의 증손자라고 볼 수 있죠. 고주몽이. 그러니까 해모스로 치면은 고손자죠. 고손자.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에서는 고주몽은 해모스의 아들이다. 이래 그걸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거는 자료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고주몽은 그 기원전 58년 정도에 태어나거든. 근데 해모스는 기원전 195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기원전 그게 벌써 차이가 한 200년 나는데 어떻게 아들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그 냉동 정자도 없는데.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부여는 이제 이렇게 고두막으로 이어져 가는 거고 이제 고주몽의 조상은 이렇게 이제 해모스의 동생의 혈론으로 이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두막의 그 업적이 아주 혁혁해요. 이 사람이 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고두막에 의해서 이 한무제를 다 물러쳐버리고 그 다물 옛 땅을 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두막하고 의 한무제하고 부딪힌 게 고두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전에도 얘기했죠. 한 사고는 언제 설치를 해. 그러니까 잠깐 어떻게 모르겠어요. 잠깐은 설치할 수도 있지만 부딪혀가지고 고두막이 다 물리쳐 버렸는데 어디다가 설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료로도 봐도 그렇고 고두막이 그 말하자면 위만 조선 지역, 이 위만 조선은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자 조선이라 그랬잖아. 기자 조선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위만 조선, 위만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위만 조선이 됐는데 그걸 다 깨버린 게 고두막이거든요. 그건 굉장한 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영토도 다 회복이 되고 한무제는 완전히 찌그러졌겠네요. 찌그러졌는데 얼마 있다가
또 이게 힘을 발휘해요. 또 그래서 무시 못할. 왜냐하면 이거 한 무제가 이 중국 그 왕 중에서는 가장 영웅적인 왕 중에 하나가 한무제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한무제가 전국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때 이 국제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 만주에서부터 동유럽 쪽까지 망라해서 지배했던 족이 흉노족이거든요. 흉노족. 이 흉노족을 물리쳐버린 게 한무제예요. 이제이란 말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흉노가 동흉노, 서흉노 이렇게 나눴다가 서흉노는 밀려가지고 가가지고서는 터키 쪽으로 가가지고 로마 거기 무슨 쪽이지 그걸 쳐가지고 로마가 다 깨져버리는 게 쓰리쿠션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쓰리쿠션이 3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흉노에 의한 쓰리쿠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스키타이다. 이게 스키타이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흉노는 결국은 고구려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이 흉노가 있을 때가 뭐냐면은 옆에 있었던 나라가 뭐겠어요? 고조선. 고조선이 흉노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흉노가 왜 고조선을 가만히 뒀겠어요? 같은 족이니까 놔둔 거. 그리고 원래 고조선은 흉노는 고조선 안에 있는 일개 부락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고조선이 약화되면서 고조선에는 한 90여 개의 부족들이 연맹체로 있었지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일 중앙 통치제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중앙 통제가 약해지니까 막 일어나다가 흉노가 잡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잡은 게 선비족이. 아까 선비국 있었잖아요. 선비국 이 12항국이 그대로 다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막 힘을 얻어버리는 게 선비. 흉노하고 고조선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흉노족 사이에 또 탕리국이라는 게 탕리국의 탱그리의 변적이기 때문에 탕리국은 단군조선이란 말이거든. 그럼 단군조선이 고조선 옆에 또 있었다고. 그리고 고리라족이라는 고리는 고구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단순화해가지고 하자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만주 쪽에는 고조선밖에 없고 배달족밖에 없고 고구려밖에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니까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노는 적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라든 게 엄청나게 공유되는 게 있고 거기에 이 탕리국이라든가 고리국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두막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탕리국에서 왔다고 문헌에 다 나와요. 고두막이 탕리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면 고두막은 도대체 그러면 해모스로 이어지는 그 가계도에서 그러면 바깥에서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해모스의 혈연으로 이어온 거는 헤브루에서 끝나 헤브루. 헤브루가 비실비실하거든. 이게 헤브루가 말하자면은 그 북부여의 5대 단군이에요. 원래는 북부의 5대 단군은 헤브루가 돼야 돼. 근데 그거를 너 절로 가. 그리고 고두막이 차지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북부여는 고두막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두막이 역성혁명이지 이것도. 근데 고두막은 단군조선의 탕리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단군의 혈육이라고 볼 수가 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두막이 차지하고 헤브루 5대 단군 헤브루한테는
너 절로 가. 저쪽에 동쪽에도 땅이 좋다니까 내가 너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봐줄 테니까 글로 가서 나라 세워서 살아. 이러니까 헤브론은 비실비실 가가지고 동쪽으로 더 가서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동부여라고 한 거예요. 그 동부여에서 거기서 이제 이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이 난 게 고주몽 아니에요. 예. 유아 부인이 그 동부여의 2대가 금화예요, 금화. 우리가 주몽 드라마에서 그 금화 왕 밑에서 살잖아요. 유아 부인하고 고주몽이. 예. 예. 그리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된 나도 사실은 그때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금화가 어떻게 해가지고 불쌍하니까 유아 부인을 안에서 살도록 보살펴 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살다가 고주몽이 그 실력이 탁월하거든. 예. 그러니까 금화가 한 7 아들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왕자들이 볼 때 야, 저놈 그냥 놔두면 우리가 이거 위험하겠다. 저놈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유아 부인이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아들한테 너 여기서는 네 뜻을 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주몽이 이제 그 누구지? 그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저 동부여를 탈출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는데 강에 이제 이 고주몽이 내 앞길을 왜 막냐 이러니까 강에서 거북이 뭐 이런 자라 이런 게 막 올라와서 다리를 놔주는 바람에 그걸 건너서 이제 지금의 졸본 말하자면 압록강 그 위쪽에 졸본이라는 데에 와서 고구려를 창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그런 신화도 나오고. 그러면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여가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이제 고두막 다음에 고무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벌써 고두막은 강한 북부여를 이루었다가 이게 죽고 나서부터는 또 희미해지면서 이 중국 내륙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왕창 또 많이 잃어요. 또 아하. 땅을 잃고 네. 공격 침략받고 막 이렇게 돼요. 예, 신부님. 그래서 이제 고두막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나눠주시죠. 예. 이 북부여가 이제 해모스로 시작이 돼가지고 고두막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룹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고두막이 죽고 6세 고무서가 이제 등극을 해서 통치를 하다가 이 고무서 왕이 조금 시원찮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을 내리죠. 북부여가 막을 내려요. 이게 이제 그게 한 몇 년 정도 지속됐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무서가 대략 그 이제 기원전 한 50년 정도 되니까 40년. 그러니까 해모스가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를 만들어서 한 50년 정도의 고무서에서 마감이 되니까 한 180년 정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부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여라는 그 단군 그 44대 44대 궁의당군에 의해서 대부여가 시작돼서 그 부여라는 이름으로는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6대 고무서에 의해서 끝났다고 해도 대략 한 이것만 해도 한 400년 정도가 되는데 400년 정도 되는데 이 이후에도 이제 동부여가 또 이어가고 동부여에서 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연나부 부여 이거 이제 서부여라고도 그러는데 이 서부여가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 서부여가 기원 후 서기 470년까지 이어가요. 그 여기까지 이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대략 800년이 이어져가는 꽤 오래 지속되네요. 오래 지속되는 거죠. 부여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백제가 650년경에 이제 삼국 통일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530년 대략 한 500년경에 백제가 남부여로 이름을 바꿔요. 국호를. 그러니까 남부여까지 다 아우르면 그야말로 한 9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제는 그 우리가 부여의 후손이라는 그런 그 정신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백제를 부여로 바꾸지. 안 그랬다면 그 국호를 바꾸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면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삼국 중에서도 부여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간 게 백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900년까지 지속되었을 때 그 부여라는 이름으로 그 이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흉노족이 그러니까 흉노족이 한 기원 후 한 100년 전까지 그래도 맥락을 유지해요. 기원 후 100년.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선비족이라는 게 득세를 해가지고 만주와 뭐 하여튼 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흉노가 차지했던 지역을 전부 선비족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 중국이 이제 한 나라가 망하면서 오제 16국이라는 그 이제 엄청난 그 분열상으로 다시 분열이 돼 버려요. 5호 16국. 5호 16 그렇죠. 5호 16국으로. 그러나 근데 이 5호 16국이 다 누구냐면은 이 선비족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뭐 수당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수당도 진나라도 그렇고 이 지배 세력이 다 북방 민족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중국 나라가 뭐 중국의 그 자기 나라 한족이 이 득세해가지고 정말 지배했다는 나라는 뭐 명나라, 당나라 요 정도 한 200년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전부 북방 민족이 지배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서 중국이 뭐 우리가 뭐 몇천 년 된 뭐 나라다 이러지만 그거는 그 문헌상으로 따져 보면은 틀린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금 원청 요 나라 거란 금 여진 원 몽골 청나라도 여진 이 나라들이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뭐 진, 수당, 뭐 5호 16국 뭐 이거 전부 북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서 그래 중국이 너희도 뭐 어느 정도 나라긴 나라였다. 우리가 이렇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지 중국이 뭐 마치 그 자기들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한나라 한족이 그 이 중앙아시아 지금 현재 어떤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땅을 지배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안 전부 되죠. 합쳐봐야 한 200~300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외에는 다 북방 민족들이 지배를 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들으면 다시 이제 제재를 가해서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여행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나도 중국 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을 좀 붙이면 이제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고주몽이 이제 해모수의 둘째 아들의 혈육을 이어가다가 그렇죠. 이제 그 해모수의 4대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고손주에 해당되는 시대에 나온 게 고주몽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주몽이 이제 그 동부여에서 이미 결혼을 했죠. 무슨 부인인가하고 예씨 부인인가하고 결혼을 해서 그 뭐지 유륜가 뭐 유리라는 아들을 낳고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선호도 재혼이고 고주몽도 재혼이에요. 둘이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는 이미 비류온조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주몽하고 결혼을 한 거죠. 소선호가 누구 딸이라고 그랬죠? 소선호가 6대 고무서 마지막 북부의 왕 6대 고무서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문헌에서는 이제 무슨 저 고주몽 우리 드라마에는 그 어떤 부족장 그 뭐지 이름이 그의 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문헌상으로는 6대 고무서의 딸로 나오는 거예요. 고무서. 고무서의 딸. 그래가지고 고주몽과 이제 논이 맞았다. 자, 그래서 고주몽과 소선호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무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주몽을 후원한 거죠. 이래서 그 이제 고구려를 건국한 거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막강한 그러니까 북부여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북부여를 이어받은 거예요. 고주몽이. 그리고 동부여는 이미 쫓겨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살다가 이쪽으로 도망 나와서 고무서의 후원하에 고구려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재혼을 했으니까. 그럼 재혼하고 했으니까 그 말하자면은 후왕으로 사위를 후왕으로 이제 옹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여의 왕이 고주몽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은 북부여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북부여가 자연스럽게 고구려로 이제 국호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구려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그 과정은 무슨 전쟁이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6대 고무서가 물려준 거죠. 북부여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7대 북부여 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 주셔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예고편으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고 요거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고편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고편은 좀 보충을 좀 하는 의미에서 이 번조선 고조선이 이제 번조선부터 망하거든요. 번조선이 깨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그쪽에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을 또 만들고 월지라는 거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약간 보충하고 이제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어떻게
형성돼 갖고 어떻게 중앙아시아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신라도 황금 보검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황금 보검은 카자흐스탄 스키타이족에서만 나오는 황금 왕만이 가지고 있는 보검인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 그 어떤 사람은 뭐 무역으로 해서 사고 팔고, 근데 이거는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 왕만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사고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색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관계성도 살펴야 되고, 신라의 건국 과정도 살펴야 되고, 백제가 또 막강한 세력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일부를 차지해 가지고 지배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일본은 백제에 의해서 언어와 그 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거,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일본이 백제와 어느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이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